가지가 사전에 어머니 좀 들으시라고 작년 고3까지 하이스트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한 동일여고 출신의 윤미진 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지난주에 찍어가지고 편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어머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하이스트가 요즘에 동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찍은 것도 있고 뭐 지금 이렇게 학생들 인터뷰도 합격생들이나 공부 좀 했던 학생들 인터뷰를 좀 세세하게 좀 찍어서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원생들 중에서도 많은 좋은 대학들 많이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경험도 귀중하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서 동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긴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곧바로 다음 주 정도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기 바라고요. 학생들도 같이 보면 참 자극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사실 중학교 때요 공부 못했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권이 아니었습니다. 한 과목 전교권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냐면 반에서 5등 이하였어요. 6등, 7등, 10등, 반에서 5등이면 되게 못하는 거죠. 한 30명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전혀 빛을 못 내다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예비 고1 저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학생이 내신을 잘 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두 번째로는 수학을 방학 때마다 열심히 팠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은 다른 아이들은 수학 공부할 내신 시간에 자기는 수학 빼고 나머지 공부했대요. 그래서 등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령이 있다면 그거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얼마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차치하고라도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버는 것, 그죠? 또 수학에서의 점수 반영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내신의 수학 비중도 높죠. 수능의 수학 비중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항상 1순위로 놓고 공부하는 게 맞는 학습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 조금 어머니한테 잠깐 여쭤보는 게 대학 입시에 대해서 변화된 상황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모신 거고, 예비 고1에 한해서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대학 입시 그냥 기본적인 전반에 대해서 조금만 한 10분 정도나 뭐 5, 6분 정도 이 정도 할애해서 좀 설명해도 되겠나 싶어서, 그것도 괜찮으세요? 조금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는 뭐 수시 정시 있는 거 모르시는 분 전혀 없을 테고, 수시에서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위주 전형이 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수시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시, 수능 이후에 정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느 분도 다 아실 텐데, 두 번째로 전형 요소. 그럼 어떤 요소를 가지고 각각의 전형에서 무엇으로 점수를 매기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전형 요소를 보면은 서류가 있죠. 서류는 이제 학생부가 있고, 두 번째 서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다 내죠. 자기소개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부했고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할 거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세 번째로 서류가 있다면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 이 유미진 학생 보였던 학생도 자기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학과하고는 별로 매력적인 담당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에 과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요청드렸더니 그분이 자세히 써주셨어요. 그것도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서류 중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마지막에 하나 더 있다면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 상위권 대학은 너희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였느냐라는 고교 프로파일을 학교에서 작성해서 그 대학교에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업데이트 되죠, 매년. 그래서 고교들은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같은 내신 등급이나 활동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잘했다라고 해서 좋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커다란 평가 자료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류에다가 학생부만 딱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가는 2024년부터는 뭐가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뭐가요? 다 폐지됐어요. 서류가 폐지됐다고. 그래서 학생부만 유일하게 서류로 남은 겁니다, 지금. 학생부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형 요소. 아까 각각의 수시와 정시가 있었었는데 그 전형 요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있어가지고의 두 번째는 면접이죠, 면접. 면접을 보죠, 수시에서. 그래서 면접은 자기가 낸 서류를 검증하는 차원의 확인 면접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래, 니는 알겠는데 네가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와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하는 심층 면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따라서 인성 비슷한 면접을 하는 과가 있고 전형과 과가 있고 심층적으로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그냥 다 똑같은 면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확인 면접, 서류를 확인하는 확인 면접, 심층적으로 우리 학과에 요구되는 실력을 물어보는 심층 면접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면접을 나눌 수 있고, 세 번째로 당연히 전형 요소가 수능이 있죠. 수시든 정시든 간에 수능 성적이 들어가는데 수능 성적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고 똑같은 시험 한 번 봅니다만 등급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점수를 받게 되죠. 그죠?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지만 성적표에 내가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다고는 표기되지 않습니다만 표준 점수 정도의 100분위 점수가 표기되죠. 성적표에. 그런데 어쨌든 원점수도 똑같이 반영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왜 점수하고 등급으로 나눴냐? 등급은 어디에 소용돼요? 수시에만 소용이 돼요. 수시 전형에만 등급으로 표현된 등급 성적표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시에는 무슨 성적표? 등급은 없어지고 점수표로 가져와. 똑같은 성적표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인데 등급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수시에는 등급으로 수능 성적을 가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등급은 다 아시죠? 4%, 11%, 23%, 그 다음에 외울 필요 있어요? 안 되죠. 못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 정도만 생각하세요. 11%. 2등급까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등급은. 좋은 대학을 가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내신이든 수능이든 2등급은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뭐 표준 점수 100분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수능의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이 올라가거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점수라도. 그러면 각각의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장에서 봤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무엇으로 봅니까? 학생부를 서류로 낸다 그랬었죠? 거기서 교과 성적만 보는 거죠. 학생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가 들어가 있죠. 아시다시피 비교과 내용이 많이 들어갔고 교과 성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떼가지고 하나의 전형서로 보고, 두 번째로 그것은 면접을 봅니다. 세 번째로 부족하죠. 그거 갖고는 학교가 많은데 전교 1등도 많은데 어떻게 돼요? 수능 등급표를 가져오라.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이라는 조건을 다는 거죠. 어디 대학?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게 어렵겠죠. 아실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걸 봅니까? 교과 성적, 학교생활, 서류를 냈던 학교생활 기록부에 교과 성적을 또 보고 비교과의 내용도 보겠죠. 비교과의 내용도 또 하나 학생부 전반을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교과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 면접 당연히 보고, 그 다음에 수능 등급을 요구합니다. 수시이기 때문에 다 등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가로를 쳤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수능 성적표 없어도 돼 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죠? 그 학교별로 원하는 학교를 찾아보시면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 대표적으로 서울대. 안 하죠. 그러니까 면접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면접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똑똑한 학생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전형 잘 따라가서 유행이 그냥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아시다시피 논술 시험을 보겠죠? 그 다음에 미심쩍으면 뭐예요? 수능 등급을 당연히 요구하고 논술 100%로 보는 학교도 있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논술만 봐라. 그죠? 수능 성적이 필요 없다. 학교별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시는 다 빠지고 뭐죠? 학생부 필요 없어. 내신도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100% 뭡니까? 수능 점수로만 봅니다. 등급은 다 없어지고 점수로만 봅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 정도만 기본 지식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대학 입시 개편, 수능 개편이 바뀌었죠. 그렇죠? 어머니들 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검토하셨을 텐데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요거는 수능 과목을 보는 거죠. 2022학년도 우리 학생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비고1 학생들한테도 이 이후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국어는 그냥 공통과 선택이 있다는데 문이과 공통으로 독서 문학을 보고 선택은 합법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택 1 하면 되는 건데 문이과 뭐 특별히 택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어려운 건 피해야겠죠.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언어 매체가 문법이 들어가니까 어렵죠. 그래서 뭐야? 합법과 작문을 선택할 가능성이 애들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학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예비고1을 포함해서 원래 이제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요? 아이들이 1학년 때 수학 상하라는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 수학 1, 2라는 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는 뭐 선택해서 배우죠.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배우고 학교에서는 더 미적분을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은. 그렇지만 수능 과목은 뭐예요? 1학년 건 없어지고 2학년 때 배웠던 수원, 수투, 요게 수원 시험 범위예요, 수능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해놓은 게 이번에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어디를 선택해요? 쉬운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이과 학생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텐데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 예측은 미적분 얘기합니다. 기하가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실제로 어렵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뭐 모두 뭐 이과 학생이 미적분 선택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개념 보시면 되겠고 영어는 똑같다고 보시는데 아시다시피 뭐죠? 절대평가죠. 90점이 1등급, 등급이 있죠. 80점이 2등급, 70점이 3등급으로 쭉쭉쭉 10점 단위로 내려가는데 작년 영어 1등급 몇 퍼센트였어요? 작년 90점 이상 학생들이 몇 퍼센트대 정도가 90점 컷이었냐고. 7%였습니다. 7%. 10%도 아니고 7%. 1등급이 기본 상대평가의 1등급은 4%죠. 2등급은 11%죠. 근데 7% 정도 아이가 90점 이상을 맞아서 1등급을 맞았다고. 영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개념 확인하시면 되고 한국사도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니까 50점 만점에서 뭐 30 몇 점 맞으면 통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국사 골치 아픈 과목이 전혀 아니죠. 필수, 근데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과목이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탐구 과목에서 보시는데 탐구 과목에서 사회 9과목 중에서 택 2개 과목 해라 뭐 이렇게 정도가 얘기 나오는 거 보는 거고 뭐 과탐도 마찬가지로 8개 과목에서 과탐이 어디 갔나? 과학 8개 과목이죠. 여기서 2개 과목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선택해서 보면 그냥 대학은 다 받아주나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이과인데 시탐이 좀 나한테 적성에 맞아서 사회탐구 2과목을 윤리와 사상이나 법과 정치를 딱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봤는데 이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들은 무조건 뭐예요? 지정을 합니다. 뭘 지정을 해? 우리 대학은 과탐 2과목, 우리 과는 꼭 그걸 해야 돼 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은 그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걸 지정했냐면 다른 학교 일반적인 이과 자연계 학생과 대학들은 뭐 보통 학생들이 과탐은 어느 과목을 제일 많이 쓰죠? 1등이 뭐예요? 과탐 1등? 이과 학생들이 생물을 제일 많이 해요. 왜요? 왜? 쉬우니까. 등급 따기 쉽다고 생각하니까 생명 1순위로 선택합니다. 물리 합니까? 너무 어렵죠? 수학 같은 물리 안 하려고 그러죠? 두 번째로 화학이나 지구과학을 많이 하죠. 생명과 지구과학의 공통점이 뭐예요? 외우면 된다. 외우면 된다. 이해하기 힘든 거는 과목은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한국사는 뭐 윤리나 우리가 얘기했던 정치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좀 과목이 거의 비슷하게 편제됩니다만 뭐 윤리나 법과 정치 이런 것도 선택을 많이 하고 한국 지리 같은 경우 선택을 합니다. 그건 뭐 학생인들 선택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얘기하면 과탐 중에서 다른 학교들은 과탐 물화생지 4개 과목이죠. 4개 과목에 1, 2에서 8개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8개 과목 중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개는 1 좋은데 나머지 두 번째 과목은 2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1, 2의 개념은 뭐예요? 2가 더 어려운 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3과목 하라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1으로 한정해서
선택 과목을 한다, 탐구 과목을 한다 정도 보고, 제2외국어나 한문은 보는 학생이 있고 안 보는 학생이 있죠? 대부분 학생은 한 뭐 7, 80%는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안 봐요? 다른 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0%, 20%는 왜 봐요? 이걸 봐서 등급을 따면은, 좋은 등급 따면 탐구에서 실패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역구역 보는 거죠. 그래서 제2외국어나 아랍어를 제일 많이 보죠? 아랍어를. 외국 애들도 아랍어 봅니다. 자기 프랑스어과고 영어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 잘하는 애들 너무 많기 때문에. 1등급 따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아랍어는 그냥 다 제로 베이스잖아. 그걸로 하는 거야, 그걸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때도. 근데 그렇게 정도로 해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 한국사는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별 수능 과목 지정,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지정을 한 거죠, 지정.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이 과목 해라, 이 정도 얘기입니다. 사실은 대학 입시 기본 틀에서는 문이과 상관없이 선택해서 시험 보고 대학교 들어가라라는 식의 커다란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문과 시험을 사회탐구학을 본 학생을 받을 수가 없고, 수학에서 확률 통계 시험 본 학생들을 이과에서 받기 싫은 거예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는 학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수학 잘하는 학생을. 그러다 보니 학교들이 다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면 국어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국어에서, 여기 수학 같은 경우 지정을 했죠.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이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이면은 확률 통계나 미적분이나 인문사회계에서는 선택하라는데 인문 계열이니까, 그죠? 아이들이 다 어디 선택하겠어? 이거 선택하겠지. 쉬운 거, 조금 쉽다는 거 하는 거. 그런 정도인데, 탐구에서 인문사회니까, 인문사회는 사회도 봐도 되고, 과학도 봐도 된다라고 공표하지만, 대부분 사회를 보겠죠, 애들이. 근데 자연계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틀려지죠. 자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학 관련해가지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1이라고 하는 요런 대학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여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빨간색 대학이 여기 있잖아요. 경희대, 의대, 제야, 고대 나왔고, 쭉 대부분의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자연계열은 확률 통계 안 들어가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거 봐야지 뽑아주겠다 얘기입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과학 중에 보면은 택 2하라, 학교에 따라 좀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생명 1, 2를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과목을 틀리게 해라. 생명하고 화학해라. 생명하고 지구과학 해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빨간색 학교들은 우리가 원하는 또 학교들이죠. 택 2하라고 나옵니다. 과목을 틀리게. 자, 이제 비교과 영역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 중3 학생들이 바뀌어지는 것들, 현재 고3 학생들, 올해 기준으로 고1, 2 학생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일 텐데, 많이 바뀌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기회를 균등해야 한다든지, 학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기의 부모이나 또 배경에 의해서 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이제 계속 줄여나간 건데요. 교과의 내용에서 다 500자로 제한되어 있는데 방과후 활동 기재하지 마라.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이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보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있어요. 교과 점수 바로 밑에. 거기에 영재센터 또는 어디 교육청 영재센터 들어갔다는 내용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쓰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제 비교과,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정도에서 계속 제약되면서 나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글자 수는 똑같이 500자로 제한된 건 맞는데, 자율 동아리 하지 마라. 옛날에 학교에서 만들어진 정규 동아리 말고 자율 동아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의대 중에서 외과 의사들만 지향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 동아리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의 정규 동아리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규 동아리만. 요 얘기고, 청소년 외부의 청소년 단체 활동해서 그 단체 활동 자체가 조금의 고급하거나 조금의 깊이 있는 내용을 탐구하는 활동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활동은 다 기재하지 말라. 소논문 기재 금지는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특목고들이 많이 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그다음 비교과 봉사활동 중에서 특기사항 미기 기재하지 말라. 특기사항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서 미반영한다. 여기까지는 반영했었죠. 반영하죠. 우리 학생들한테는 다 미반영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 쭉 보시면 진로 희망 분야도 하지 마라. 뭐 의사 된다 뭐 이런 얘기 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뭐예요? 수상 실적. 수상 실적이 전부 다 수상 실적을 많이 봤었어요. 대학에서 정말로 학생부 종합에서 특히나. 근데 모든 교내 수상을 다 떴다가 올해 고3들 야, 한 학기 하나만 써라라고 하다가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쓰긴 쓰되 대입에는 반영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냥 마음에 들면 찍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 표에 다 그 평가표들이 있고 그 평가표를 공통으로 검토해서 몇 번을 검토해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공개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반영할 수가 있어요. 미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독서도, 심지어 독서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록을 3개를 써서 감명 깊은 독서를 쓰라고 자소서에 써 있어요. 내용이,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랍니다. 독서록은 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데 대입엔 반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연간 뭐 500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도 폐지된 게 뭐 자기소개서 서류 중에서 폐지됐죠. 추천서 폐지됐죠. 이런 정도의 상황들이 대입 시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야. 조금 열심히가 아니라 특목고 중심의 학교들은 학생부 분량도 많았고 자수도 막 엄청 낮고 내용의 질도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써서 소논문까지 포함해서 다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쓰게 되면서 일반고하고 약간의 형식적인 평준화를 이루는 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취지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다 제한하고 없앴으니까 대입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렬로 줄 세우는 점수보다는 그런 것들을 학생부를 통해서 받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기본 취지일 텐데 그런 취지들이 좀 무색해진 게 된 게 또 하나의 내용이죠. 그렇다고 지금 폐지됐다고 이거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할 겁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잠깐 볼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어떤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냐부터 이제 자격을 한번 보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죠. 학생부 교과정,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보는 전형, 면접도 보고 다 봅니다만. 그랬을 때, 고려대학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합격자 평균이 몇 등급인가요? 내신이? 1.3등급으로 보입니다. 그죠? 1.3등급 정도.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내신 등급이 1.3등급이더라. 그 두 번째 밑에 보면 국민대는 2.07이네요. 서울의 약간, 인서울의 하위권 대학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앙대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가 1.59 정도 되네요. 이게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순서가 바뀌진 않습니다. 학교별. 그래서 제가 상, 중, 하 정도의 학교를 좀 선택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이 정도 등급 애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유미진 학생 인터뷰도 봤습니다. 그 학생은 1.2등급이었죠. 1.2등급 정도면 그 학생이 가끔씩 한 학기 한 과목 정도, 한 과목이나 뭐 많으면 2과목 정도는 2등급을 받은 거예요. 3등급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신도 뭐예요? 단위수가 높은 거일수록 일주일에 배우는 시간이 많은 과목일수록 내신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 1등급하고 수학 1등급은 틀리죠. 그죠? 반영이 높을수록 당연히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고 주요 과목을 잘했을 때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 인문계 받고 학생부 교과 자연계 보시면은 똑같이 고려대 보시면 1.26 나오고 약간 올라가죠? 약간 올라가죠. 자연계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학생부 교과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1.26, 국민대 2.2,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앙대 1.56.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문과나 이과나 학생부 교과로 들어간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 학생부 종합으로 봐셔도 될 것 같은데 이 학생들 중에서 내신 평균, 합격자 평균을 보니까 경희대는 2.3등급, 고려대 1.5등급, 국민대 2.5등급 이렇게 나오네요. 학생부 교과보다는 조금 높죠. 학생부 종합은 뭐 교과 플러스 학생부 비교과 내용 본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 내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높은 내신이긴 합니다만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커버되면서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조금 학생부 교과보다는 당연히 높을 겁니다. 낮다로 표현한 게 맞겠네요. 그러면 이건 정시인데 정시 기준으로 몇 점 정도 맞아야지, 정시는 뭐라 그랬어요? 등급이 아니라 점수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몇 점 맞아야지 어느 대가 가는지, 이런 거는 뭐 우리 때도 배치표 같은 거 있었잖아요. 어느 대학 무슨 과 몇 점이었고 이런 거 똑같은 내용이 지금도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대성 학원에서 했던 배치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뭐 특별히 뭐 예측하다시피 제일 높은 서울대 경영부터 해가지고 빨간색인 고대 경영이 몇 점으로 되어 있어요? 288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몇 점이라는 게 288점이 무슨 내용입니까? 국어, 수학, 탐구를 합한 점수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점짜리 두 과목 100점 해가지고 300점 만점 기준에 서울대 경영을 가려면 293점을 맞아야 된다. 마이너스 몇 점? 7점이죠. 문제 몇 개 틀린 거예요? 2문제 또는 3문제 틀린 거예요. 문항수에서 대부분 2점, 3점, 4점입니다. 수능에서는 수학만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는 2점, 3점, 탐구는 2점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대 경영이 보이는 게 288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경제가 277점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보면 중앙대 인문이 261점 정도 보이네요. 261점 중앙대 인문.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점검을 좀 해보면, 이거 나중에 좀 볼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수시는 뭐라 그랬었죠? 점수가 아니라 등급이라 그랬잖아요. 등급. 근데 보통 그냥 다 뭐 예를 들면 세계 영역 합해서 6등급 정도 맞으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등급이에요. 수시에서. 그죠? 2등급 정도, 2등급 맞으면 6등급이잖아요. 세 개 과목에서. 뭐 잘 본 과목 3개 과목 뽑아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2등급 정도 되면 몇 점 정도가 나올까? 2등급 컷이면 한 260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2등급 커트라인으로 이 세 과목을 봤을 때 합해보면 100점 만점에 세 과목 합해보면 260점 정도 나와. 260이나 261이 뭐예요? 2등급 컷 세 과목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를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대도 지원할 수 있고 고대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어요. 그렇게만 맞으면 2등급 컷으로. 수시에서는. 그럼 정시로 오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 지원할 수 있던 애가 어디로 지원해요? 여기가 최고예요. 중앙대가. 그래서 정시가 쉬워요? 수시가 쉬워요? 당연히 수시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는 누구한테 유리해? 현역한테 유리합니다. 왜? 재수생도 수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수생이 왜 수시를 적게 지원할까요? 작년에 그 학교에서 실패했으니까 재수에 더 높은 학교 집어넣으면 수시로 넣으면 그 기준이 항상 못 미쳤게 떨어졌기 때문에 집어넣어봤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학교를 올리려면, 과를 올리려면 어디 해야 돼? 정시에 올인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수시에서 많이 붙기는 어려운 거가 사실이죠. 그럼 현역이 수시에서 강점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서울대 지역균형은 뭐예요? 현역만 뽑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시를 놓치면 안 되고 등급은 어느 정도 딸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훨씬 쉽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시에서 등급을 따지 않고서는 좋은 데 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도 맞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학생 수 계속 줄고 있는 건 아시죠? 줄고 있죠. 올해는 몇 명 봐요? 49만 명 보네요. 학생이 몇 명으로 줄어서 34만 명. 불과 10년 전만 해도 60만 명이 봤습니다. 재수생 이상하고 전역 합하면 60만 명인데 지금 몇 명 봅니까? 49만 명 봅니다. 재수생 포함해서. 작년에만 해도 54만 명 본 거죠. 계속 줄어요. 대학 인원은 몇 명인데요? 전문대하고 4년제 합하면 55만 5천 명입니다. 전문대하고 4년대 합한 인원이 55만 5천 명인데 지금 인원을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대학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대학 가서 뭐 할 겁니까? 그죠? 등록금은 똑같은데. 상위권 대학이나 전문대나.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이 표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탐구인데요.
자, 과학탐구는 아까 뭐였어요? 이과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죠. 사회탐구는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리고 수학은 가형, 나형 이렇게 보는데, 가형은 이과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요. 나형은 문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기억을 되살려보면 수원, 수투 2학년 과목하고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문과 학생들이 나형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과탐에서 보면은 23만 2천 명 해가지고 44.1%가 이과로 해서, 자연계로 해서 그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본 거예요. 그런데 수학, 그러면 자연계니까 수학 가형이 나형이에요. 가형이죠. 자연계 학생 몇 명이에요? 16만 10천 몇 %예요? 32%잖아요. 시험, 과탐 시험은 44%가 봐놓고 왜 가형은 32%로 봤지? 왜 적게 봤지? 4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과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형인 수학을. 근데 안 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나형은 어떻게 돼요? 사탐은 54% 봤는데 나형은 67% 봤네? 뭐야 도대체? 과탐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수원, 확률, 미적 공부와 이런 거 기하 공부하잖아요. 수능 과목으로. 어려워요. 등급 따기 힘들 것 같아. 3학년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과탐은 보되 나는 수학은 문과, 수학 나형으로 볼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됐어요. 왜 가능해요?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이. 어떤 대학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문과 대학이 이과 학생들은 웰컴이야. 과탐했지만 수학 나형 봐서 들어온 이과 학생들 오케이 받아줘.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딸려 수학이 마지막에 힘이 안 돼. 그래서 뭐야? 차라리 훨씬 더 어렵게 배웠으니까 쉬운 나형을 봐서 등급을 딸래. 그래놓고 나는 뭐야? 어디로 가? 문과로 갈래? 경영이나 경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죠. 대학은 그걸 또 받아주죠. 근데 거꾸로는 가능해요? 문과가 이과로 가능해? 안 돼. 그건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요거 표를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학생부 교과전에 수능 최저, 이제 수능 최저 본 거죠.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건 수시예요, 정시예요? 수시죠, 수시. 정시는 점수로만 쫙 매기면 되는 거고, 수능 최저 학력이라고 하는 거, 등급을 가져와라. 이게 그거예요. 등급을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가져와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학교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데 보통 이제 국영수 탐 4개 과목 또는 3개 과목일 경우도 있는데, 국영탐 이렇게 보는 경우 있는데, 여기에서 잘 본 거 3과목 뽑아가지고 등급 합의, 3과목 등급 합의 6 하면 이 학교들 지원할 수 있다. 요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 아시는 겁니다. 나머지 보시면 이해되는데, 그래서 등급 합의 6이니까 1, 1, 4 받아도 되고요. 2, 2 받아도 되죠. 그런 식으로 등급 합의라는 개념 그렇게 보시고, 가끔씩 보면 합의 아니라 3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3등급 국수탐 중에 한 과목에 3등급을 꼭 3등급 안쪽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합의라는 개념이 없죠. 합의 없는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미적용도 보이시죠? 그죠? 최저학력이 없는 학교들도 보입니다. 꽤 좋은 학교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보시면 여기 조금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던 거나 그 표현은 까만색 내용, 이런 내용들만 써 있을 텐데, 최근에 바뀌어서 제가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가서 대학 입시 공부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가령, 이건 다음 장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학생부 종합이죠? 종합이어서 이렇게 서울대 여기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국영수 탐에서 3개 영역 2등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2등급 안쪽에 다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3개의 과목이. 합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2등급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3으로 바꿔놨어요. 3개 영역 중에, 4개 중에 3개 영역을 3등급 안쪽으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완화시켰어요. 올해 한정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바뀌니까 참조로만 보시면 되겠고, 좋은 학교일수록 높을 거고요. 의예과일수록 당연히 높겠죠. 의예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 맨 위에 보시면 4개 영역, 모든 과목에서 등급합이 5죠. 맨 위에 보세요. 그죠? 다 의대도로 되어 있죠? 등급합 5니까 1, 1, 1, 2.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등급에서. 그래도 정시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정시 점수보다는.
자, 이제 조금, 이건 뭐, 보통 이제 이런 기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1.5등급 정도 하면은 스카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 내신 정도다. 이거 학생들 뽑아보니까 전국에 4,300명 정도가 1.5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더라. 이 설명입니다. 이 정도고, 한 2등급 정도 되면은 상위 10개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내신이다. 3등급 되면 인서울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내신 정도의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랬는데 지원 자격이랄 뿐 뭐가 중요해요? 면접 잘 봐야 되고 또 뭐예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조건이 꼭 들어가죠. 그래서 자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에 지금 등급대별 주요 이건 한번 넘어가도 되시고요. 아까 설명한 거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요걸 좀 볼게요. 1.5등급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권이라고 하는 내신 등급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은 외고 학생들 보세요. 여기 지역 자사고니까 여기 보시면 한가람 고등학교도 있고 저기 뭡니까 양정고도 있고 다 이렇게 지역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장운고도 있고 그게 지역 자사고인데 여기 보시면 외고를 보시면은 외고 학생들 중에서 1.5등급 안에 들어간 애들이 있나요? 없어요. 특목고 애들은 1.5등급은 꿈의 등급이고 그런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조금만 실수해도 2, 3등급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1등급으로 다 채우는 아이들은 기적 같은 애라서 없습니다. 1등급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1.5등급은. 그런데 금천구에서 이건 정확한 통계입니다. 금천구에서는 뭐예요? 4개 학교 중에서 금천구 관내 4개 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1.5등급 안에 학생이 5명 정도 된다. 아까 유미진 학생 인터뷰에서 보셨죠? 너 몇 등급이야? 1.2등급인데요. 그럼 1.5 이하가 몇 명 정도 돼야 하니까 한 5명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 4개 중에 어떤 학교는 한 3명 정도 되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1.5등급 스카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신 등급 정도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이 정도 있는 수가 된다. 문이과 합쳐서. 우리 관내 얘기한 겁니다. 그럼 2등급 아까 탑 10 대학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외고 애들은 보통 2명밖에 안 되고요. 여기도 2등급까지도 1점대 찍는 아이들이죠. 어렵습니다. 2명, 1명밖에 안 되는데 금천구만 해도 벌써 몇 명 나와요? 14명 나오고 적은 학교는 5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할만하기 시작합니다. 200명대 정도, 220명부터 270명 정도 되는 게 우리 관내 학교 인원수예요. 그죠? 14명 안에 들만 하죠. 공부 좀 하면 할만해요. 그러면 상위 10개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판단하시면 되죠. 내신을 잘 활용해서 약간 미진 학생처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5등급은 22명, 20명 돼요. 특목고는 여전히 9명, 10명도 안 되죠. 그 다음에 3등급 정도 되면 금천구에 45명, 인서울 정도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45명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웬만큼 공부하면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활용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게 대학 입시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희망도 가져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또 변화된 조건에서 특히나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집어넣는 학교생활기록부인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다 중요시 않게 지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어떤 형태의 질문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할 텐데 예전에 중요했던 출결 말고 수상실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형태로 세특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형태를 해서 하긴 할 텐데요. 현재는 대학 입시엔 적용하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거지만 진로희망사항 이것도 적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쓰긴 쓰되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창체 활동이라고 하면 자동, 봉, 진 활동 이런 활동에서 사실 중요했었는데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만 하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도 외부 활동 안 된다는 얘기였고 봉사활동도 특별한 외부 본인이 결정해서 가는 봉사활동 같은 거 의미 없다고 그랬었죠. 진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좀 더 부각되는 게 뭘까? 그게 포인트잖아요. 서류에서. 뭐예요? 이게 가장 1순위는 교과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가 1순위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뭐예요? 교과 플러스 비교과잖아요. 근데 비교과 활동들이 크게 약간 퇴색됐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 교과 중심이 1순위가 되고 더 부각되는 게 뭐겠어요? 세특이죠.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항 뭐예요? 과목 선생님이
학생의 활동과 능력을 평가해 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어요? 선생님은 원하는 학생만 적어줬어요. 그래서 A 학생은 사회 과목만 들어가 있고 B 학생은 국어, 사회, 과학도 들어가 있고 이래요. 자기가 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다 써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제한하는 대신에 모두 써라. 모든 학생한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500자 내로 정해졌어요. 한 과목당.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어넣을 때. 매번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의 내용도 충분히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비교과를 챙기는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여기 세특. 교과야만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입니다. 독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쓰라는 얘기죠. 독서 들어갑니다. 근데 미적용이에요. 독서 몇 권 읽고 독서를 갖고 막 하지 말라라 이 얘기이고 이 형태가 세특에 들어가면 국어 선생님이 평가해 줄 수는 있겠죠. 다양한 독서를 해오면 특히 뭐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이럴 수도 있고 사회 선생님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행동특수 정화보기엔 담임선생님이 쓰는 거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약간 다른 데서 주지 않는 정보겠죠. 관내 고등학교 소개입니다. 일단 필요상 독사는 뺐습니다. 문일, 금천, 동일여고를 봤을 때 학생 수는 비슷한데요. 제일 많은 게 문일이고 동일이고 독사는 더 작습니다. 예, 200명이 안 될 거예요. 선생님 숫자는 대동소이하고요. 4년제 대학은 이건 학교 알림이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누가 많이 갖고 중요하지 않죠. 4년제 대학이 워낙 많고 어느 대학이냐가 중요한데 학교 알림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전문대 이 정도 같고요. 재수생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다른 학교, 강남권 학교들은 이 재수생들이 2배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재수생들이. 전문대는 거의 없고요. 강남권 쪽은. 하여튼 간에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지역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일고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 4명, 재수생 2명 포함해서 현역 2명, 서울대 재수생 2명, 연대 서울입니다. 연대 3명, 고대 4명 같습니다. 동일여고 유미진 학생 포함됐겠지만 연대 3명 같고 서울대 2명 같고요. 고대 서울 캠퍼스 8명 같습니다. 몇 명이에요? 11명, 13명 되죠? 꽤 많죠? 해볼만 하죠? 일반계 고등학교 이제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데 금천고는 아쉽게도 스카이가 없습니다. 정기 동아리 30개 뭐 이 정도 숫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열반이 있는 문일고 수능 집중반 있는 동일여고 금천고는 없습니다. 영어 참조해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이 다 평가한 건데 학교별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학생들이 중학교 때 뭐 영어 90점 이상 맞았어요. 수학 뭐 90점 이상 평균 95도 있고 97도 있고 뭐 94, 90 이상 90 이상 뭐 이러잖아. 그죠? 90점 정도 기본적으로 과목을 주요 과목을 그렇게 맞으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3등급에서 4등급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점 80점 때면 진짜 못하는 거고 내신에 중학교 내신에서 우리 지금 중학교 내신 거의 비슷하니까 90점 초반대 맞으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3, 4등급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4등급 몇 %예요? 40%입니다. 인서울 대학은 못 가요. 잘 아시죠? 3등급도 안 좋은 점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 2등급 맞아야 되는 목표로 간다면 중학교 내신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계속 유지하는 학생이 1, 2등급을 맞는 거예요. 중학교 내신에서.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점수가 이상해져요. 예전에 항상 뭐 앞점 못해도 90점이었고 좀 잘하면 100점이었는데 그런 점수가 아니라 60점, 50점을 맞아요. 그 90점 맞던 애들이. 특히 수학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웬만하면 좀만 외우고 그러면 100점 뭐 개념 맞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범위가 쫙 많고 뭐 모의고사도 보고 영어 책도 보고 교과서도 외워야 되고 또 뭐 다른 거 또 해야 되고 범위가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으니 옛날처럼 단순하게 요만큼 되는 범위에 외워가지고 90점 이상 100점 맞는 경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점수들을 받고 3등급, 4등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겨울방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점수 그대로 나옵니다. 그건 제가 수년 동안 본 통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굳이 학교별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동일여고가
영어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동일여고가 어렵습니다. 정일여고가 전통적으로 아까 그 학생 인터뷰도 나오는데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과도 조금 연결이 돼요. 학교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문일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상, 중, 중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평가를 하면.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다 해봤어요. 각각의 다른 지역 학교들. 자사고, 약간 좋지 않은 자사고를 포함해서 강남이나 목동 지역 해봤는데 그렇게 시험 난이도 차이 나지 않아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시험이 문제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점수 많이 내려갑니다, 애들이. 근데 강남 지역은 비슷한 난이도인데 점수를 더 좋게 받는 건 맞죠. 시험 난이도가 쉽지 않다. 이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 수학 관련해가지고는 전통적으로 동일도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어요, 수학이. 그런데 올해만 최상 문제가 안 나왔어요. 동일이 수학이. 그래서 조금 쉬워졌어요. 조금 쉬워졌어. 그래서 여기 문일이 더 상으로 보이죠? 상점 1등급 컷이 85점, 90점, 9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일이 조금 더 어렵다, 수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수학 문제 어렵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져서 중학교 시험 문제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상이 좀 되고, 동일이 올해 정도 조금 쉬워졌다. 이 정도 보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금천구는 수학 선생님이 새로 와가지고,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수학을 막 스스로 문제를 만드시고 열정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금천구 수학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이 그렇습니다. 실적은 작년 비교해서는 문일과 동일이 실적이 좋죠. 일단 보시면 국어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데 역시 국어 선생님 평가도 뭡니까? 동일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배점 30점을 꽤 푸고 문법을 꽤 중요해서 많이 가르치고 시험범위 꽤 많으면 학생 입장에서 공부에 부담이 있는 편이고 내신과 더불어서 수능형 문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에 국어 전반적인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 학교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국어가.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상, 중하, 중 제일 쉽다고 표현해. 수술형 문제도 없죠. 여기는. 그래서 너무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고 과학 정도 보시면은 과학을 제일 어려운 학교는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길 동일여고를 꼽았네요. 동일여고가 제일 어렵다. 문제가 높고 난이도가 높고 과학적 용어 문제 서술형을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용어를 활용할 수 있는 서술을 하는지 여부가 감점 요소를 작용함. 이 자료는 학생 설명회를 제가 어저께도 하고 그저께 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했는데 이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고 참고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만 바꿔드리면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하이스트 금천 이렇게 치시면 동영상 뜨거든요. 저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디테일한 부분들 그쪽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꼭 좀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